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 노후 생활비로 월 1,000만 원 만드는 플랜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이후에 매월 생활비로 1,000만 원을 쓴다. 이것은 굉장히 환상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노후 준비에 대해서 저는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연금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퇴 자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은퇴 자산에서 파생된 부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재무 설계, 은퇴 설계의 1순위는요, 바로 연금 가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을 활용하라고 안내들 하는데요. 이것은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리고요,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매월 부담해야 되는 월복리, 이자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까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악의 노후 준비로 연금 상품만 가입하고 나서 젊어서 투자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 최악은요, 늙어서도 투자하지 않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 리스크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투자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요. 투자해 보지 않은 사람이 투자했을 때만 투자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투자를 해 나간다면요. 리스크를 충분히 줄여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투자 리스크를 줄여가는 방법들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부금융의 리스크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부금융 어떻습니까? 법정 이자율 최고 연 20%까지 받습니다. 그러나 대상자는 누구죠? 대부해주는 대상자는 대부분 다 저신용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부금융 해놓고 나서 디폴트 위험이 항시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7% 내외의 디폴트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를 감내하고도 수익을 매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대부금융에서의 디폴트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요새 법정금리가 24%에서 20%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신용자 대출이 약간 더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적으로 대부금융은요,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리스크 거의 없이 수익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미국의 그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론 코네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투자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기업가였죠. 그러나 이 사람은요, 자기 기업을 매각하고 나서 수많은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쪼개기 투자를 했죠. 거의 뭐 500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로써 포트폴리오 구성만으로도 리스크 관리가 저절로 되고요. 수익은 최대화를 노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투자 리스크가 무서워서 투자하지 않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연금 기금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다 보니까요. 과거에는 채권 위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연평균 3% 내외의 아주 저조한 투자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반해서 다른 나라의 기금들은요. 그 전 세계의 분산 투자, 주식이나 대체주다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8%, 10%의 높은 수익을 자랑했거든요. 그 다음에요. 한국의 대학기금도 채권 위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그러다 보니까 2% 내외의 아주 저조한 기록을 했는데 이에 반해서 아이비리그의 대학기금은요. 투자 실적이 엄청납니다. 그 아이비리그의 대학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요. 아이비리그의 투자 수익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에서 투자 수익을 공개하지 않은 컬럼비아 대학하고 프린스턴 대학을 제외한 6개 대학이 있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컬럼비아, 브라운, 코넬, 다트머스 대, 펜실베니아 대학 등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이 6개 대학의 기금 운영을 통해서 2021년도에 평균 42%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요, S&P 500 지수 상승률 38%를 넘는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하버드대를 볼까요? 그 수익률은요, 33.6%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금 규모가 113억 달러나 늘어난 532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하나로 환산한다면요, 60조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보시면요, 예일대 같은 경우에는요, 40.2%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서 기금이 423억 달러, 거의 50조 원 정도 되죠.
그리고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 대학은요, 브라운 대학으로서 51.5%나 됩니다.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대학은 41.1%, 다트머스 대학은 46.5%가 되겠습니다. 이런 대학들이 채권에만 투자하지 않습니다. 거의 뭐 전 세계 국내외 주식과 대체 투자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리스크 관리를 저절로 하게 돼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높은 수익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투자 목표, 기대 수익률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실적을 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물가 상승률 플러스 한 나라의 GDP 성장률 플러스 자신 개인별로 추가로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합친다면 자신이 추구해야 되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기대 수익률은요, 물가 상승률 2%, GDP 성장률 1.5%, 그 다음에 추가 기대치 알파까지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연 4% 내외를 지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요, 투자 대상은 어떤 것이 될까요? 전통적인 투자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 있고, 펀드가 있고요,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파생 상품 등이 있습니다. 뭐, 선물 옵션 수합도 있지만은요, ELS나 ELD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이 있는데요. 이런 상품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체계적 리스크를 절대로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투자 성과가 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상품들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전통적인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속적으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체 투자 상품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술품 투자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요, 미술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부자들이고요,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소장의 목적이었고요, 매매 차익을 기대했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이 추구할 수 없는 기대 수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장 목적이 아니고요. 바로 사서 렌탈 수입을 목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요. 일반인들, 그 다음에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렌탈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요, 연평균 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년이라면요, 24%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3년 단위로 미술품을 환매해서 투자를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대체 투자로 각광받고 있는 미술품 렌탈 투자의 의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술품의 유통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미술품을 유동화시켰고요. 소액 투자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투자에는 모두 다 리스크가 언제나 있기 마련이거든요. 따라서 투자 리스크를 해지할 필요가 있겠죠. 그 미술품 렌탈 투자의 운영 주체의 건전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운영 주체, 이 회사는요, 외관법인이고, 그 다음에 재무 건전도가 양호하면서 성장세가 폭발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의 안정성도 봐야 되겠죠. 한국미술협회 10년 이상 전업작가의 작품만을 취급하고 호당 공정가액으로만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당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는요, 연금 상품 가입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투자 상품으로,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은퇴 자산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대체 투자 상품에 귀를 기울이고 투자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은퇴를 맞이한 노부부가 2억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1억 원입니다. 그러면 합쳐서 매월 그 노후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133만 3천 원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 렌탈 수입에 대해서는요, 종합소득세가 붙지만은요, 그 1인당 800만 원 정도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금은 거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추가로 국민연금이 좀 있다면은 충분한 노후 생활비 보장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동안 은퇴 자산으로 5억 원을 만들어서 은퇴가 시작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부부가 5억 원을 투자한다. 렌탈 투자에. 그러면 매월 333만 3천 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한 노후 생활비로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요.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투자 수익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요, 그 35세 된 사람이 30년 동안 매년 120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후 투자 수익률은요, 8%가 아니라 7%로 가정했을 때 30년 뒤
65세 되는 시점에 은퇴 자산은요, 무려 10억 3,547만 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통해서 투자 이익으로만 매월 690만 원의 노후 생활비를 쓸 수 있고요. 이 69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30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 2%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재 가치는 무려 381만 원이나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노후 준비로서 손색이 없겠죠? 그리고 원금에 대한 투자 이익으로만 노후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원금 10억 3,547만 원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만약에 은퇴 자산에서 연 12%를 인출해서 노후 생활비로 쓴다. 그리고요, 나머지 돈으로 투자 수익률 연 세후 수익률 6%를 가정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그랬을 때는요, 놀랍게도 매월 1,036만 원이라고 하는 생활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30년 동안 현재 가치 물가 상승률 2%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가치는요, 572만 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요, 노후 준비를 한다. 그러면요, 은퇴 자산 축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금 상품 가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로지 투자를 통해서 은퇴 자산을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제외죠. 하지만 국민연금은 또 투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저절로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반드시 투자를 통해서 자의적으로 은퇴 자산을 축적해 나가야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젊은 사람이든 연세가 드셨든 은퇴를 맞이한 사람이든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투자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저는 공부를 함에 있어서 공부 근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도 마찬가지로 일 근육이 있겠죠. 하지만 투자도 투자 근육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근육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투자 근육을 만들어가는 방법, 그것은 바로 경험이 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의 경험을 축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를 통해서 노후 생활비 월 1,000만 원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